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시간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실은 저희가 강의실이 좀 컸으면 좋겠는데요. 강의실이 좀 작다 보니까 실강하고 실영상관이 나눠졌어요. 참 죄송합니다. 사실 그 학원 강의실이 작은 것 때문이죠. 예,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줄 학원은 몰랐던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실영상만 이제 우리가 이제 실강을 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사실 영상이든 실강이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사실 여러분 요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질문을 바로바로 하실 수 있어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답안지를 작성하시면서 첨삭을 무조건 받는다. 이거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일단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제가 이 4층에 있으면서 질문을 받으면 괜히 실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실감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2층으로 내려가서 모든 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그거 2층에 내려가서는 실영상반이든 실강이시든 전부 다 와서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2층에서 질문을 받을게요. 끝나고 잡지 마세요. 바로 내려갈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답안지는 무조건 내셔야 돼요. 이게 안 내면 여기 오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답안지를 안 내면 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하나씩 채점하려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채점이 너무 즐거운데, 왜냐면은 사실 여러분들의 채점을 하면서 몇 회 넘어갈 때마다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전보단 답안지를 더 잘 쓰시네요.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희열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개인정보를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써주시면 더 기억이 오래 남아요. 이상하게 새 그리거나 뭐 영어 이름 쓰거나, 예, 그렇게 해도 다 표시를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점수라든지 답안지 쓰시는 이런 기술 이런 것들을 다 봅니다. 그래서 그게 저한테 큰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뺏지 마세요. 답안지를 안 내지 마시라고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민법은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5문제씩을 쓸 수는 없어요. 힘드셔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3문제만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3문제만 꼼꼼히 잘 써보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2층하고 3층 돌아다니면서 2층에서 질문 받을 테니까 꼭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화장실 가신 분도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이제 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판소노트는 2페이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는 2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화살표를 밑으로 꺾은 부작입니다. 자, 볼게요. 자, 판소노트를 먼저 보십니다. 자, 판소노트 보시면 자, 제일 처음에 뭐가 보이냐면 청약이 보이실 겁니다. 자, 청약은 누가 한다고 그랬죠? 매도인.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카톡으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편지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편지. 예, 그래서 편지로 합니다. 격자 간의 계약이고. 자, 그 다음에 A 그림을 100만 원에 A 그림 100만 원에 살지에 대해서 9월 말까지 답을 달라 이렇게 돼 있고요. 플러스 자, 이번엔 승낙이 없습니다. 자, 승낙이 없는 경우로서 답이 없는 부작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차 때 공부했죠. 부작위는 의사표시다 아니다. 의사표시가 아니지요. 하지만 무슨 의무가 있을 땐 고지 의무가 있는데 그때도 의사표시를 안 하면 이건 의사표시처럼 다뤄진다 안 다뤄진다? 다뤄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부작이니까 자, 여기서 어떤 힌트가 들어오냐면 청약을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밑에 써 있죠. 이의가 없으면 구입하겠다는 의사로 간주하겠다. 즉 다시 말해서 네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뭐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상대방이 내가 그것을 나 이거 안 살래 라고 말이 없으면 마치 뭐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써놨죠.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해하네요. 철렁하죠. 그럼 내가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한 의사표시에 대해서 우리가 고지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고지 의무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꼭 답을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고지 의무가 없습니다. 고지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러면 부작위는 의사표시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아무리 지가 써놔도 이게 승낙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승낙의 의사표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 했죠. 만약에 승낙의 의사표시로 간주가 돼버리면 모든 물건을 제조하는 사람은 무조건 택배를 하루에 20만 개씩 쌀 거예요. 여러분 집에 다 보낸다고 그랬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럼 여러분들 집에 택배가 막 이만큼이 쌓여 있는 거죠.
이의를 제기하지만 무조건 승낙한 것이라면 계약이 성립됐다 안 됐다? 성립이 돼버리는 거죠. 만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게 그게 효력이 생겼다면 여러분들이 택배를 돌려보내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의 그 계약은 성립돼 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택배 반품하느라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많이 들겠죠. 여러분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죠. 매일같이 하루 일이 뭐예요? 일어나서 반품 이것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승낙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전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고지의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자, 그 부분이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승낙하지 않은 이상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래서 이의가 없으면 구입하겠다는 의사로 간주하겠다라는 말이 나와도 자, 이거는 부작위에 고지의무가 없기 때문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승낙 의사표시가 안 된다. 승낙 의사표시가 안 되죠. 자, 23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실제 판례입니다. 한번 보시죠. 갑은 을에게 2022년 7월 10일 내용 증명 우편 밑줄 그으세요. 자, 내용 증명 우편 편지죠. 자, 격자 간의 계약이다 아니다. 격자 간의 계약입니다. 고려청자를 자, 고려청자 밑줄 그으시고 자, 1억 원의 구매 밑줄 그으시고 자, 날짜를 정해줬어요. 7월 17일까지 밑줄 그으시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때까지 이의가 없으면 구입하겠다는 의사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그래서 아이고 웃기네 하면서 자, 을은 7월 19일 현재까지 그 밑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자,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다 안 했다? 안 하고 있죠. 자, 계약이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계약이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자, 분명히 얘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 승낙하지 않으면 거기서 이 물건 안 살래라는 말을 안 하면 뭐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자, 이렇게 해도 여러분 이건 절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예,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한 의사표시죠. 자, 이거는 고지의무가 없습니다. 고지의무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고지의무가 언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판례를 봐야 되는데 실제 나올 수 있는 판례는 이 판례밖에 없으니까 예, 그거 보시면 되고 여러분 주주성이 높다, 낮다. 높다, 낮다, 아주 낮다. 아주 낮다. 아주 낮다. 그렇게 해서 일단 우선순위로 공부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약은 똑같이 쓰시고요. 자, 24페이지 가시면 승낙이죠. 자, 이번에 승낙을 보시게 되면 자,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 때 표시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것에 대한 회답 의무가 상대방에게 없다. 자, 여러분 고지의무 대신에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회답 의무. 자, 회답 의무 동그라미 치시고요. 고지의무라고 쓰셔도 절대 간주하면 안 됩니다. 회답 의무라고 쓰시면 좀 더 좋은 인상을 줄 뿐이죠. 상대방에게 없으므로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 이의를 하지 않았다 밑줄 그으시고 부작위라고 쓰시고 부작위를 했다 하더라도 자, 의사표시가 안 되니까 승낙의 의사표시가 안 되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단지 승낙기간을 정한다. 자, 그럼 승낙기간을 7월 17일까지로 정한 것에 불과한 거죠. 됐죠? 그래서 A 여기 나와 있는 고려청자를 1억 원에 7월 17일까지 답을 달라. 그랬는데 답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준 거죠. 자, 계약이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주 낮다. 다시 한번 아주 낮다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절대 우선순위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자, 25페이지 갈게요. 자,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하지 않고 자, 이번에는 승낙이 없는 의사실현과 그 다음에 교차 청약이 있습니다. 교차 청약. 여기는 청약만 2개 있었던 거죠. 갑이 청약하고 을도 청약하고 자, 이번엔 을이 승낙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의사를 실현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올해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은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사실현. 자, 의사실현이죠. 아, 제가 요거를 작년에 미리 A급, B급으로 말씀을 드렸더니만 A급만 공부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 올해는 수업 끝나고 다음 시간 시작할 때 A급, B급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꾸 A급만 외워서 공부를 하셔도 도저히 안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공부를 하시고 제가 A급이다 하면 좀 더 공부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5페이지 볼게요. 자, 청약과 승낙 결합에 의하지 않고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경우.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을 쓰는 게 자, 20점짜리로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의사실현과 교차 청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의사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 25페이지 보세요. 1번의 의사실현입니다. 의사실현.
자, 거기 보시면 여러분 가번에 자, 밑줄 그으세요. 그 밑에 청약자가 상품을 함께 보낸다. 밑줄 그으세요. 청약자가 상품을 함께 보내요. 자, 그러면 여기도 자, 이 물건을 함께 보내요. 고려청자를 보내요. 고려청자를 보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썼죠. 뭐냐면 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물건을 반품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건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찾으러 와야 돼요? 매도인이 찾으러 와야 되거든요. 보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관만. 자, 보관만 하면 됩니다. 보관을 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거예요. 아이고, 이걸 뭘 어떻게 보내라고, 나보고 이걸 어떻게 사라고 하면서 그냥 보관만 해서 언제든지 찾으러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반품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게 반품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려청자를 보더니만 너무 마음에 든다고 거실에다가 그냥 놔버린 거죠. 거실에다가 장식품으로 놔둬버립니다. 자, 이거는 그냥 보관입니까? 내가 이걸 사겠다는 의사를 말은 안 했지만 장식함으로 인해서 실현한 겁니까? 실현한 겁니다. 이게 의사 실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자, 청약자가 상품을 함께 보낸다. 밑줄 그으세요. 자, 이 가번에 청약자가 상품을 함께 보낸다. 자, 상대방이 이를 사용하는 순간. 자, 무슨 단어가 중요하겠습니까? 사용이요. 사용이요. 사용하는 순간 승낙의 통지 없이도 계약을 성립하게 하려는 청약자의 의사이다. 자, 그러니까 얘가 물건을 보낼 때에는 자, 너 이거 살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안 보내고 보관만 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순간부터는 의사 실현에 의해서 계약이 뭐한다? 성립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밑에 납원이 있는데 납원은 뒤에 사례가 있어요. 자, 예금 계약 밑줄 그으시죠. 자, 여러분 지금 예금 계약의 성립 시기를 따지는 거죠. 예금 계약의 성립 시기는 돈을 받아서 확인을 할 때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 그것을 직접 집어넣어야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 확인만 하면 성립합니다. 확인만 하면. 그래서 납원 보시면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자, 밑줄.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성립한다. 확인입니다. 금융기관의 직원이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더라도 예금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례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옛날에 시장통에 딱 가시게 되면 시장이 이렇게 있으면 재래시장이 있으면 자, 여기 있는 이분들이 자, 이제 장사를 시작합니다. 장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분들은 지금 계속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잔돈이 필요합니다. 잔돈이 필요한데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계속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은행에 갈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은행에서 이렇게 캐리어 같은 걸 밀고 오면서 여기서 잔돈을 막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원짜리, 요즘에 이제 현금을 잘 안 쓰지만, 자, 그때는 막 바꿔줬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또 예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은행이 몇 시에 닫아요? 4시나 5시에 닫죠? 그러니까 여러분, 장사 끝나면 예금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예금도 맡겨요. 여기 20만 원이야. 이거 좀 예금 좀 해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돈을 받아서 액수를 확인했다, 안 했다? 확인했다. 그러면 통장에 집어넣지 않고 은행 직원이 가졌다 하더라도 일단 예금 계약이 성립했다, 안 했다? 성립했다. 예,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금 계약이 뭐 했다? 성립했다. 이게 관습입니다. 관습. 예, 관습. 자, 그래서 자, 얼마인지 확인했는데 20만 원이야 라고 했는데 여기 직원이 세더니만 이거 21만 원인데요? 21만 원이야. 아, 그러면 예금 액수를 확인했다, 안 했다? 확인했죠. 21만 원. 그럼 예금 계약은 바로 성립했다, 안 했다? 성립했다. 근데 이 직원이 요거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어요. 옛날에 이런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자, 착복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때 이 사람이 나 예금 했는데 돈 줘 하고 21만 원 반환을 요구하면 통장에서 인출을 요구하면 은행은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예금 계약이 성립했으니까. 예, 이게 예금 성립입니다. 자, 그래 관습 보세요. 자, 그 돈을 받아 확인하면 성립하고 직원이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더라도 예금 계약은 성립합니다. 자, 그럼 성립 시기를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언제 성립할 것이냐? 거실에 장식했을 때. 자, 그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성립 시기 보시면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 자,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 사용이다. 보관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은 아닌 거죠. 보관은. 하지만 거실에 장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용이니까 이때 계약이 성립해야 되겠습니다. 자, 청약자는 이 사실을
즉 거실에 장식했다는 사실을 굳이 알아야 된다. 알지 못해도 계약은 성립했다. 알지 못해도 계약은 성립했죠. 그래서 외부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청약자가 이를 아는지 여부는 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외부적으로 표시된다. 장식을 해야 되지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장식을. 자, 교차 청약이죠. 교차 청약은 나중에 또 뒤에서 보실 거니까. 자, 여기선 이제 27페이지는 되셨고요. 자, 뒤쪽으로 넘길게요. 자, 이제 29페이지 보십니다. 자, 29페이지 사례 보시도록 하죠. 화가 갑은, 자, 또 마찬가지로 매도인이고요. 미술품 수집상 을에게 자신의 A 그림, 자, A 그림 밑줄 그으시고, 자, 100만원에 100만원 밑줄 그으시고, 그 밑에 9월 말까지 확답을 달라 밑줄 그으시죠. 그리고 여러분 별표, A 그림을 함께 을에게 보냈습니다. 자, A 그림을 함께 누구한테 보냈다? 을에게 보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을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보세요. 자, 을은 9월 8일 편지와 그림을 개봉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A 그림이 마음에 든 을은 그림을 거실에 걸어두었다. 자, 그림을 거실에 뭐 했다? 걸어두었다. 의사실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일어났다. 9월 며칠이다? 8일이다. 9월 며칠이다? 8일이다. 자, 9월 8일 편지와 그림을 개봉했죠? 그리고 마음에 들어서 그림을 거실에 걸어두었죠? 몇 월 며칠이다? 9월 8일이다. 자, 갑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자, 그러면 이제 갈게요. A 그림에 대한 계약이 성립했는지 안 했는지. 자, 성립했다 안 했다? 성립했다. 시점은 9월 8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외부로 표시했을 때. 예, 그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1페이지 보시죠. 혹시 나온다면 아주 유력한 문제다라고 해서, 자,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자, 아주 유력하다. 자, 고령의 예금자 갑은 A은행의 창구 직원 을에게 예금 통장을 주면서 1,000만 원의 입금 처리를 요청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청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청약을 했죠. 예금 통장에 넣어달라라고 예금 계약에 청약을 했죠. 자, 그럼 직원이 그것을 받아서 액수를 확인했다, 안 했다? 확인했다. 그럼 뭐가 돼버린다? 승낙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의사 실현이 되는 거죠. 승낙이 아닙니다. 의사 실현이에요. 자, 을은 1,000만 원을 확인했다. 자, 을 1,000만 원 확인해 밑줄 그으시죠. 자, 1,000만 원 확인했다. 그래서 그 밑에서 써야 되겠죠. 관습에 의한 의사 실현. 관습에 의한 의사 실현. 1,000만 원 확인했습니다. 관습에 의한 의사실현이고, 자, 그 다음에 입금 절차를 진행하는 척 갑을 속였고, 갑은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착봉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밑에다가 하나만 더 쓰시죠. 예금계약 성립 여부라고 쓰시고, 예금계약이 성립했다 안 했다? 성립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제가 그 말을 쓰라고 하냐면, 그 다음을 보세요. 갑이 H은행에 1,000만 원의 인출을 요구한 경우에 H은행이 1,000만 원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관해서 설명하시오. 여러분, 계약 성립이란 단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계약 성립이란 단어가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 계약이 성립됐으니까 1,000만 원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1,000만 원 입금이 됐고, 그러면 1,000만 원 인출을 요구하면 계약이 성립됐으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부분은 여러분 거기 우리 1페이지로 가보세요. 판소노트 1페이지. 자, 판소노트 1페이지 가시면 예금 계약 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금 반환 여부라고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금 계약 성립 여부를 뭐라고요? 예금 반환 여부. 맨 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예금 반환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올 수 있다? 계약이 성립했는지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예금 반환을 물어보면 계약에 뭐를 찾는 거다? 성립을 찾는 겁니다. 예금 반환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는 예금 계약이 성립했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신다는 걸 제가 이제 우리 김수석 행정사님 때문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집중적으로 연습하겠습니다. 자, 되셨고요. 그러면 이제 자 31페이지 다시 한번 보시죠. 갑이 H은행에 1,000만 원 인출을 요구했다. 자, 그러면 이건 뭐를 묻는 문제다? 계약의 성립 여부를 묻는 문제다. 그 중에서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니까 뭐로 해당돼야 된다? 의사 실현이다. 자, 그러면 이거 여기 20점 답안지를 쓰실 때에는 일단 뭐를 쓰셔야 되겠습니까? 청약을 쓰셔서 10점. 그 다음에 의사 실현만 써가지고 또 몇 점? 10점. 그래서 총 몇 점을 만들자? 20점. 그런데 여기도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전에 여기 10점, 여기 10점에서 여기 몇 점이 나왔어요? 20점. 요렇게 쓰자라고 하면 청약에다가 의사 실현 쓰면 또 몇 점 나오겠어요? 20점. 그래서 청약이 10점이고요. 나중에 보시면 승낙이 10점이고 여기는 청약이 10점이고 의사 실현이 10점입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더하면 몇 점?
20점. 그럼 의사실험만 써라 그러면 요것만 쓰면 안 되고 뭐도 써야 된다? 청약도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청약과 승낙에 의하지 않고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를 쓰세요. 그러면 굳이 청약 쓸 필요 없이 뭐만 쓰면 되겠습니까? 의사실험과 교차 청약만 쓰시면 몇 점? 20점. 예, 이렇게 이제 점수 배점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3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자, 33페이지 가시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교차 청약이죠. 교차 청약에서는 뭐를 써야 되느냐? 자, 청약은 똑같이 쓰시면 되고, 자, 여기 부분도 뭐를 써야 된다? 청약. 교차 청약을 써야 돼요. 그래서 1번에 교차 청약에 밑줄 그으세요. 자, 거기에서 승낙과 교차 청약의 차이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승낙이란, 자, 승낙 동그라미를 치시고, 청약자의 청약이 있음을 알고서, 자, 알고서 이 동그라미를 치세요. 청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답을 주면, 그건 교차 청약이겠습니까? 안 그러면 승낙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얘가 나한테 청약을 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아이스크림 사드릴게요. 자, 먹을래요? 라고 물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좋아요 얘기하는 건 또 다른 청약이에요? 승낙이에요? 승낙이죠. 그래서 승낙은 청약이 있음을 알고서 하는 겁니다. 알고서. 근데 그 밑에 가세요. 자, 두 번째 줄. 청약자의 청약이 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모르는 동그라미를 치세요. 청약이 있다는 걸 몰랐는데 여러분 저 아이스크림 살래요? 먹을래요? 라고 했는데 화장실에 갔다가 늦게 들어왔어요. 몰랐죠?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아이스크림 안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럼 그 사람은 또 뭐 한 거예요? 청약을 한 거죠. 그러면 저도 청약을 했지만 그 사람도 뭐 한 거예요? 청약. 그럼 이건 뭐가 됩니까? 교차 청약이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의미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청약자에게 하는 의사표시. 요건 청약에 불과하고 이게 교차 청약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차 청약이 나올 때에는 청약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또 청약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얘는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고 있어야 돼요? 모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35페이지 가보십니다. 자, 2022년 기출 갈게요. 자, 실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세요. 화가 갑은 미술품 수입상 을에게, 자, 매도인은 화가 갑이고, 그 다음에 미술품 수입상 을에게 자신의 A 그림, 자, A 그림 밑줄 그으시고, 100만원 밑줄 그으시고, 청약의 편지를 또 뭐를 보냈어요? 편지, 격자 간의 계약이고, 그 다음에 2022년 9월 1일 발송해서 편지가 동년 9월 5일 을에게 도달했습니다. 자,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을은, 자, 모르는 애 동그라미를 치시죠. 청약이 있다는 사실, 갑의 청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럼 을이 하는 건 이제 승낙이다, 청약이다? 청약이 되는 거죠. 자, 을은 갑에게 A 그림 밑줄 그으시고, 100만원에 팔라 100만원 밑줄 그으세요. 자, 의사의 합치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A 그림 얼마에 사겠다? 100만원에 사겠다라고 청약이 서로 일치해버린 거죠. 그래서 찌찌뽕. 자, 찌찌뽕. 자, 그래서 청약의 편지를, 자, 편지 또 동그라미를 치시고, 아, 이것도 격지자 간의 계약이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9월 3일 발송해서 편지가 동년 9월 7일 갑에게 도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첫 번째, 여러분, 갑은 청약을 했다. A 그림 100만원. 자, 그 다음에 을도 청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러니까 을이 보내는 건 승낙이다, 청약이다? 청약이다. 근데 우연찮게 찌찌뽕 맞았다, 100만원. 그래서 이것을 교차 청약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청약을 했고, 여기도 청약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날짜가 디테일하게 써 있죠? 자, 갑은 언제 보냈냐면, 9월 1일 발송해서 9월 5일 날 도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을은 9월 3일 발송해서 9월 7일 날 도달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교차 청약인데 의사가 합치되었다, 안 되었다? 합치되었다. 계약은 성립했다, 안 했다? 성립했다. 언제라는 거죠. 자, 얘 의사표시는 언제 도달했어요? 근데 선생님 편지인데요? 격지자인데요? 격, 승, 발. 여러분, 승낙의 의사표시만 발송이죠. 여긴 승낙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럼 항상 포인트는 뭐다? 도달입니다. 포인트가 뭐라고요? 도달.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죠. 도달시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 언제 효력이 생긴다? 9월 5일. 얘는 언제 효력이 생긴다? 9월 7일. 그럼 둘 다 도달한 날짜가 언제다? 9월 7일. 그래서 9월 7일 날 계약이 성립합니다. 자, 됐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갑과 을 사이 A 그림에 대한 매매 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해서 설명하세요라고 하면 일단 계약은 성립했다, 안 했다?
성립했다. 뭐에 해당하니까? 교차 청약이다. 그 다음에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9월 7일 날. 발송시가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신 분은 좀 그래도 나은데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여러분 항상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데 자, 그럼 한번 보시죠.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했어요. 자, A 그림 100만 원에 살래? 자, 9월 1일 날 발송하고 9월 5일 날 도달했습니다. 자, 그럼 이 청약의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생기죠? 청약의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생기죠? 도달시죠. 왜냐면 격승발이 아니잖아요. 편지를 보냈다 하더라도 편지, 격지자 간의 계약이지만 뭐에 한해서? 승낙에 한해서만 계약의 성립시기가 언제다? 발송이다. 예외 규정만 민법에 쓴다고 그랬죠. 원칙 규정은 의사표시는 우리가 1차 때 공부했죠.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생긴다? 도달시. 이거 도달시예요. 그래서 청약의 의사표시는 도달시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얘가 승낙을 했을 때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편지로 보냈다. 격승발이니까 이때는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발송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전부 다 뭐다? 도달시. 그래서 도달시입니다. 그래서 9월 7일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승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승낙이 아니죠. 교차 청약이죠. 그러니까 격승발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싹 다 정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판서노트 2페이지까지 다 정리가 되셨으니까 자, 이제 저랑 같이 마지막 확인만 할게요. 자, 2페이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계약 체결 이꼬로 계약 성립. 자, 계약 성립을 물을 때 앞에는 자, 무슨 계약이 나올 수도 있다.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고용 계약, 도급 계약 모든 계약이 다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예금 계약도 지금 시험 문제 나왔죠. 예금 계약이 언제 성립할 것인지 맞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계약이 성립하는데 자, 혹시 시험 문제에서 예금 계약의 체결 여부를 묻는다면 예금 계약 성립 여부를 묻는다면 그때는 예금 계약이 성립했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판례 태도니까 예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결론적으로 뭐를 물어본 것이다? 계약의 성립 여부를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청약 승낙, 의사의 합치를 써야 되는데 자, 청약이 있는데 반드시 승낙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승낙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청약에 있는 승낙이 있을 때 승낙을 할 때에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용을 바꾸는 승낙을 할 수 있다. 조변 거세. 그 다음에 승낙을 하는데 날짜보다 늦게 보내서 늦게 도착할 수가 있다. 연세. 자, 그 다음에 승낙을 했는데 어찌된 연유인지 늦게 도착한 적이 있다. 그럴 때에는 지통, 연통 없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청약을 했는데 승낙이 없습니다. 부작위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아주 낮다. 자, 부작위는 아주 낮다. 계약이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부작위를 빼고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죠. 의사실현과 교차청약. 요거를 묶어서 내서 20점짜리로 낼 수 있는데 의사실현이 10점, 교차청약이 10점입니다. 그런데 의사실현만 쓰세요. 그러면 뭐랑 같이 쓰면 되겠습니까? 청약의 의사실현. 그 다음에 교차청약을 쓰세요. 그럼 뭐를 쓰면 되겠습니까? 청약의 교차청약. 요걸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35페이지 딱 가시게 되면 자, 35페이지 가시면 여러분 어떻게 점수를 땄는지 보세요. 자, 로마자 이번에 먼저 뭐를 썼습니까? 청약을 썼습니다. 로마자 이번에 청약을 썼죠? 여기서 10점을 땄고요. 그 다음에 36페이지 가시면 교차 청약을 써서 몇 점 땄습니까? 10점 땄습니다. 10점 땄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돌아가셔서 자, 이제 33페이지 가보세요. 죄송합니다. 31페이지 가시면은 자, 예금 통장이죠. 자, 여기도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여부를 물어봤죠. 자, 그러니까 앞에다 뭐를 썼습니까? 청약. 그 다음에 뒤에다 뭘 썼습니까? 의사실현. 10점, 10점에서 20점을 땄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또 돌아가셔서 여러분 25페이지 보시죠. 혹시 단문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25페이지. 자, 청약과 승낙의 결합에 의하지 않고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경우를 쓰세요. 그러면은 청약을 굳이 쓸 필요가 없죠. 자, 뭐만 쓰면 되겠습니까? 의사실현과 교차청약 10점, 10점 이렇게 쓰시면 되시겠습니다. 완전 짜깁기죠, 뭐 그냥. 예,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점수를 매길 때는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최대한 맞춰서 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추가로 하실 게 전혀 없습니다. 추가로 하실 게 전혀 없으시니까 전부 다 외워주시고. 자, 그럼 되셨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계약 성립까지 끝나셨고. 자, 다음으로 우리 어딜 가실 거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37페이지 가실 겁니다.